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유방외과 전문의 더더블유 대표원장 김재홍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슴 확대 수술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 그리고 보형물 제거 수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후 보형물 제거 수술을 알아보는 분 혹은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파열, 구형구축,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다량의 장애종, 혹은 엘러간 이슈, 그리고 국내에 벨라젤 보형물 이슈, 어깨 통증, 그리고 수술 후 모양 불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저에게 제거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양 불만족으로 수술을 고려한다면 보형물 교체 같은 재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파열이나 수술 후 심한 염증, 그리고 구형구축 등의 보형물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보형물 제거를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문제없이 이전의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신 지 시간이 오래 경과한 분이시라면 약간의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살이 쪘거나 빠졌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처짐의 정도가 좌우에 밸런스가 살짝 다르게 회복이 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예전 가슴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처짐 등의 문제만 아니라면 모양이 과하게 이상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 수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보형물 제거 수술을 했을 때 처짐이 우려되는 경우가 예상되거나 혹은 나중에 처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가슴 거상 수술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할 때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추후에 다시 가슴 거상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슴 보형물 제거를 하거나 재수술을 할 때 피막 제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형물 제거를 하거나 재수술을 할 때 피막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실리콘 보형물 파열이 진단되신 분들 중에 파열돼서 누수된 실리콘이 피막에 스며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막 제거를 보통 권하게 되고, 만약에 구형구축이 있어서 피막이 많이 두꺼워졌던 분들은 보형물 제거를 하거나 재수술할 때 기존에 두꺼워진 피막을 함께 제거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엘러간 이슈와 같은 거친 표면 보형물로 인해서 보형물과 관련된 희귀암이 걱정되는 경우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피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더라도 본인이 걱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피막 제거를 함께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친 표면 보형물도 아니고 피막이 두꺼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파열이 없어서 전혀 피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수술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굳이 피막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막이 수술한 지 10년 이상이 되면 석회화라는 딱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환자분들이 오래됐다고 석회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10년이 넘으신 분들 중에 종종 피막 석회화가 심하게 관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막 석회화가 심하면 파열되는지 여부가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막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도 보형물 제거를 하거나 교체를 원할 때 피막 제거를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가슴 수술을 하시면 통증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는 첫 수술에서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재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미 기존의 가슴빵이 형성이 돼 있고 피부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피막 제거를 하더라도 보통 재수술의 경우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 후 통증은 대개 붓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붓기는 수술 시 출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서 수술을 피가 나지 않게 빨리 끝내게 된다면 재수술이라 하더라도 붓기가 심하지 않고, 붓기가 심하지 않으면 통증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 재수술은 제 경험상 대부분 첫 수술보다는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피막 제거 수술의 유무와 본인 가슴 근육의 두께 차이, 그리고 사이즈 변동 등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 후 흉터는 기존 절개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흉터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수술을 하거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할 때 함께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기존 수술보다 더 크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흉터가 더 커진다든지 더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기존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래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하셨던 분들은 겨드랑이로 보형물 제거도 할 수 있고 피막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가슴 재수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슴 초음파를 통해서 현재 보형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진단을 수술 전에 꼭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모양만 생각하시지 말고 모양과 현재 가슴 건강 상태, 그리고 보형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그 상태를 가지고 재수술을 할 때 어떤 변화를 주면서 모양과 가슴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슴 재수술을 하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가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유방 건강과 보형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본인은 이런 문제로 왔다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모양 불만으로 왔는데 가슴에 큰 혹이 있어서 유방암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할 수는 없었고 먼저 가슴의 혹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진단을 해드리고 가슴 성형 수술은 제가 나중에 기약하는 걸로 했던 환자분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가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유방암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성형 목적으로 왔더라도 유방암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유방암 검진을 통해 유방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파열이 있는 경우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서 오신 분들은 가슴 부작용보다는 단순 유방통이 제일 많은데요. 보통 오른쪽이 터져 있는데 왼쪽이 더 딱딱하고 아프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필러를 넣으신 분들이 종종 오기도 하는데요. 필러 제거를 해드리고 제가 3달 동안 매주 가슴에 필러 제거한 자리에서 장액종이 차서 3달 넘게 장액종을 주사기로 흡인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좋아지는 환자분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성형 혹은 재건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는 아프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가슴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보형물도 함께 꼭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기 때문에 여성 가슴 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W의원은 유방암 검진뿐만 아니라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께 가슴 보형물 검진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매우 정확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름다운 가슴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슴을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아름다운 가슴, 건강한 가슴을 지켜드리는 더 W의원의 대표원장 김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